박정희 대통령이 말입니다. 야당 편 계속 들어줬으면 나라가 이게 되겠어? 맞죠? 만세! 탄핵 몇 번? 29번. 백도까지도 탄핵에서 딱 30번이야. 여러분, 탄핵의 재미 들리면은 보이는 게 없어. 정말 왜 내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면, 이재명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국하고 흡수 통일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연상으로 하려고, 잘못하면 만다 우리가 홍콩의 나라적이 납니다. 홍콩은 나라가 아니에요. 일개 부분밖에 안 돼. 어찌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근데 제가 봐왔던 건 원전 폐쇄, 그리고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인상. 제가 봐왔던 건 경제를 망치고 국가 안보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이라고 중국한테 수입을 해와서 그 대한민국 내에서 전혀 효율이 나지 않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라는 건 중국이나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은 국가에서는 효율이 나오지만 저희같이 땅덩이가 좁고 산악지역에서는 설치하는데 비용만 많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서 저희가 얻은 게 뭡니까? 전기요금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 해서 얻은 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젊은 청년들은 집을 못 사고, 그리고 그 집을 못 사니까 전세 자금 들여서 전세로 들어갔더니만 전세 사기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어야지 사회주의 국기를 들고 있는 저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 주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는 선관위, 이거 전부 없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탑 더 스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스탑 더 스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국가원로회의 회장님부터 한 30명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사를 보니까 아주 잘해요. 여러분, 이거 쉽게 사는 게 아니죠. 운동은 원래 쉽게 사는 게 스스로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운동이 대한민국이 잘 된 것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산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웅대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세요. 오늘 이렇게 보호해주는 우리 경찰관님들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특히 서울에서 오신 분 우리 원로회의 회장님부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의 힘으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씁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어르신들이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같이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나갔습니다. 저희가 애국가 한 곡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천리 사려당산 사람 대안으로 예고전하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경기도당 심재철 위원장님하고 박수민 국회의원님이 강화문 집회 여러 군데를 둘렀다가 지금 여기에 도착 시간이 38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서 뱀국민 총궐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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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 조국 근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요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5,300만 국민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통령 저기 석방을 염원을 담아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명령! 안산에서 애국 시민들이 강화문 공수처 한남동 간절을 다니면서 모인 8명의 애국 동지들이 우리 안산에서도 탄핵 반대 규탄대회를 하자는 열의가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까 고민을 하다가 상록수역에서 1일차 상록수역에서 하고 2일차 중앙역에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통령 석방을 위한 염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죠. 그러다가 오늘은 정말 10도가 될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모두 이 하늘도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한동안 추웠던 날씨가 곧 풀려서 여러분들의 함께 이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저 역시 매우 포근합니다. 그러나 현 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나라 팔아먹은 죄인처럼 옥중에 가두어놓고 이재명이란 자는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무소불위의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중히 모셔다가 대통령으로서의 좌파를 없애버리고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에 없어져서는 안 될 것, 정말 가lem찬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53명이 부정선거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당선자는 어찌됐든지 유권자가 110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1300명이라는 숫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동네에서 1300표가 나와 버렸으니 정말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 투표용지가 316만 표가 가짜를 집어넣어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의 몸이 쑤셔서 온전치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원들께 묻겠습니다. 국회를 없애야겠습니까? 아니면 53명을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부처 공무원 사회 곳곳이 공사나 종북, 종중 공사나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선인은 사무총장 입맛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최상의 무소불위의 부식자요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반대. 예, 감사합니다. 원로의 장충건 회장님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가원래 회장 장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약 7분 걸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원래 회장으로서 항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36,000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대만보다 잘 사는 선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6위의 강국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5위의 강국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대한고래 최강부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GDP 10만 불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KF-21 비행기 한 대가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인도에서 220대를 구입하면 20조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사우디가 200대 사면 또 20조 법니다. 대한민국은 비상겸이라는 미끼를 민 더불어공산당 이재명은 탄핵 이런 걸 남발해가지고 지금 스스로 부정을 판 겁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가다간 홍콩처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제자를 갖고 있는 전환길 강사가 나왔고, 노사모 출신 전환길 강사는 2030 세대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를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밀어붙이면 더불어공산당은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공산 종북 좌빨들을 모두 청소할 것입니다. 자, 제가 만세 세 번 하고 내려가도록 미래를 책임질 30세대 만세! 20세대 만세! 10대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현재 조사하라! 떠나!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전 의원님 영상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 김여일 청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예, 저는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돌이 갓 지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 딸이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돼서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지키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안산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국회의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딸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 국정감사 시간에 100억 원이 넘는 코인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 안산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참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굽니까?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25만 원이나 되는 민생지원금 다 나와주겠다고 하는 정치,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평등한 세상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보답받는 공정한 세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안산시가 공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도 다칠 수 없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마치 성경 속의 솔로몬의 선택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됐으면, 진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반으로 갈라서 그런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의가 죽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안산시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구해냅시다. 맞습니까? 안산 시민들을 우리 모두 구원해내고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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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산시 기비학교 금정행임에서 청년 교감을 맡고 있고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식 팬클럽 회장을 맡고 가로세로 연구소 부정선거 감지단 안산 팀장을 맡았던 정규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발언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에 억지장을 놔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무너뜨려 종북 반국가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대한 해지를 즉시 받아들이셨던 것은 헌법 77조가 보장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하신 정상적인 합법적 활동입니다. 여러분, 비록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이 전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30 세대를 깨닫게 했다는 점입니다. 2030 세대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옳은 생각을 하고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것이 탄핵 소추로 이어지는 비민주적 과정을 다 겪고 보면서 결국 우파 가치를 제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2030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롭게 힘든 싸움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파같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용기이며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 용기와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알고 널리 알려야 했으나 애석하게도 용기가 부족하여 젊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이를 널리 알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 2023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투표함을 본투표 개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강추위와 강한 바람 속에서 사전선거 투표함을 지켰던 저와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뿌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기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안산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용기 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8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 100억의 코인 자산을 갖고 있었던 김남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사과와 민주당의 사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가 단지 민주당이 출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선되는 모습을 여러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는 양문석 아시죠?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11억을 받아서 안산도 아닌 강남구에다가 아파트를 구매하여 결국 걸렸죠. 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민망해서 그런지 제대로 선거운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산시는 민주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뽑아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처에 수원, 화성 시흥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안산은 어떻죠? 여러분 지금 안산에서 다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응급실 갈 데가 없습니다. 수원으로 가야 되나 화성으로 가야 되나 고대로 가야 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민주당을 뽑아주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전, 안산시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에는 변화할 용기와 변화할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국회, 헌재, 법원, 검찰에서 노출된 대한민국 산권 분립의 한계를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이 또한 행동하고 용기 내어 지금처럼 행동해 주시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우파 가치와 시장 가치가 전제된 자유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으며 이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 주십시오. 지금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걸 보니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아주 잘했어.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저하고 대통령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받던 날 탑차 위에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나오신 분 박수민 국회의원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 회장님하고 인연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 불법 영장으로 잡혀가는 체포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그날 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반드시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있는 날은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서부지법 앞에 달려갔는데 어떤 애국 시민 한 분이 차를 몰고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목이 쉬도록, 목이 쉰 지가 제가 보기에 한 5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차에 올라가서 이 회장님 마이크 받고 좀 외쳤었습니다. 그날 외쳤던 구호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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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오거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국민들이 밑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의병은 누구입니까?
작년 요맘때 설 조금 지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총선이 지나면 절반을 넘어서는데 그때 일을 좀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다 무너진 한미일 협력, 한미동맹 복구시켰다. 일본과의 관계도 복구시키고 한미일 협력을 제자리에 놀려놓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일을 아직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원전도 망가뜨려져 있고 부동산 시장도 망가뜨려져 있고 세금도 잘못돼 있고 나라빚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그러니 좀 국민의힘에 참여해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아달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부에서 좀 일을 해서 국회를 겪어봤었는데 제가 만난 국회는 그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법사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변호했던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민주당 지지자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벌회장이 돈으로 변호사 사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사가지고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양곡관리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법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옛날만큼 쌀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뭐냐? 남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농촌을 발전시켜서 다른 과일을 만들든지 농촌을 딴 곳으로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농사를 그냥 그대로 계속 지으면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자고 법안을 계속 올리는 게 그게 양곡관리법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을 저희가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이 없다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자, 노란봉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기본 권리 국민의힘도 존중합니다. 대한민국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불법 파업까지는 존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법 파업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화 시대 때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노동법입니다. 근데 그 노동법을 해제하자고 노조의 하청을 받아서 법안을 제기한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도 대통령과 함께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정자로 하나를 더 걷는 겁니다. 못된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썼다. 거부권만 쓰는 민심을 듣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낙인 찍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 특검법도 거부했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다 쓴 거냐? 이게 왜 이렇게 나라빚이 들어있냐?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해? 이게 민주당 정부 때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첫 해에 좀 놀래가지고 예산을 깎았던 게 있습니다. R&D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깎았었습니다. 대통령이. 도저히
이 서민들 민생 예산은 지켜야 되겠고 빚은 너무 많고 그래서 R&D 예산이 매년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R&D 예산을 깎은 과학기술을 망쳐먹은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같이 국회에서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1년 내내 전국의 공무원이 모여서 필요한 예산을 챙기고 토론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국회도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법제위, 국방위, 과학기술방통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다 거칩니다. 그리고 그게 예산결산위원회로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서 깎을 것은 깎고 올릴 것은 올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개국 이래 항상 진행됐던 예산 편성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열심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 예산 저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얼굴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 깎인 예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R&D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이 깎았다고 그렇게 비판한 R&D 예산을 자기들은 다수석을 잡고 나서는 무차별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이한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7개월 동안 이 일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깎인 예산들 중에 제가 기가 막힌 것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수사하는 예산은 깎았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검찰을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데 수사받는 사람이 검찰을 그렇게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그게 정치인의 자세냐. 당당하게 죄가 없으면 재판을 받아라. 재판을 받아라. 재판을 받아라. 근데 재판을 받는 대신에 검찰 예산을 깎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당이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국회에서 독재를 한 거죠. 헌법을 파괴를 한 거죠. 나라를 괴롭힌 거죠. 오로지 자기 재판 하나 피해자고 나라를 송두리째 괴롭힌 거죠. 이 상황을 알려나가야 되는데 12월 4일부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12월 4일에서 지금 2달하고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2달 반 사이에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의병 2025년의 의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킵니다.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이후에 겪은 일로 이번에는 2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써보셨죠? 계약서 쓸 때 하루 이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리고 좀 복잡한 계약서는 한 일주일 넘어.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그 외교노선을 공격하는 내용이 탄핵 안에 이틀 만에 누가 읽어보지도 못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자유시장 경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극우로 부르는 분들을 한 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의병입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마음이 나라를 지키는 의병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대한민국 만세!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함성! 방산으로 모십시다. 방산으로 모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한판 세워봅시다, 우리.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도원을 이끌고 계시는 심재철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탄핵을 29건을 저질렀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검사 등등. 자, 감사원, 법무부, 검사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부정 비리를 적발하는 기구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탄핵했다는 것, 부정 비리를 저질러도 좋다는 겁니까? 부정 비리의 주범 누굽니까? 바로 8개 혐의에 5군데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자신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국민노련은 미군이 광주에서 시민을 2,000명을 학살했다는 거짓말 유언비어를 선동했던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 새빨간 좌파입니다. 자, 재판관 중에 또 정계선, 자기 남편이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라고 사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미선 재판관, 자기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헌재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딥니까? 그런데 정정미 재판관한테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겠대요. 대한민국 주적 북한 아닙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헌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되는 게 40여기를 집어넣자 어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을 해나가고 있는 헌재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시체말로 개판입니다.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계속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헌재가 올바르게 가도록 바로 여러분께서 붙들어 매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탄핵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란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부 다 엉터리로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세력들 어떤 세력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안산시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고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안산 시민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깊이 인사드리며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심재철, 심재철.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은 한국과 세력을 척결할 구로국의 결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 재판을 당장 멈춰라. 우리가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은 반국가 세력법 탄핵 재판을 당장 멈춰라.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 재판을 당장 멈춰라.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마지막 오늘 안산의 엔돌핀 김요일 청년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합성으로 만세! 만세! 총궐기대의 규탄 선언문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하고 외칠 때마다 끝마디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부정하는 불의한 탄핵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한마음으로 결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탄핵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보복과 마녀사냥식 탄핵 시도를 거부하며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외면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늘 이 광장에 모인 애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범국민 보수 대연합을 발족하여 국가 번영과 안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5년 2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 총궐기대 추진위원회 김요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을 시의회로 보냅시다. 조금 더